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췌장염 그리고 췌장암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급성췌장염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 췌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유명인사를 꼽자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은 사람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별세하셨죠. 그렇게 유명한 기관이 췌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일단 거기에 암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면 굉장히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 암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암이고, 염증이 생겨도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 바로 췌장이라는 기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췌장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그 자세하게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췌장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이라고 하면 한 제 손바닥만 할까요? 저희가 부검이나 이렇게 수술실에서 이렇게 검체를 받으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measurement, 기관을 재는데 한 20cm 정도 될 거예요. 제 손바닥만 하니까요.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담낭, 그리고 간, 그리고 위,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대장, 그리고 비장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복부벽 뒤에 등 뒤쪽에 가장 붙어 있는, 그래서 저희가 수술실에서 배를 열면, 외과 의사가 배를 열면 수술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손을 넣어서 헤집고 들어가야지 만질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기관 특성 자체가 소화액을 담당하다 보니까 소화기관들, 특히 위, 그리고 담관계, 그리고 십이지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관계로 빨리 암이 있다면 빨리 전이가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되더라도 이미 3기 또는 4기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췌장암의 치료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관이 바로 췌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췌장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은요, 우선 소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액이라고. 췌장을 말하는 건데, 이 이자액을 분비시키는, 췌장액을 분비해서 주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지방 음식, 그리고 단백질 등을 소화하는 걸 돕습니다. 소화는 첫 번째 입에서 일어나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subsequently 연속해서 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소장의 두 번째 부분에 딱 연결이 돼서 담관계를 타고 가서 담낭에서 나오는 저장되어 있던 그 담낭, 즉 담즙이랑 함께 이렇게 저희 소장에서 소화를 돕습니다. 그런 기관을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췌장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기능이에요. 인슐린 들어보셨죠? 췌장에는 이렇게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베타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죠?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생기죠. 당이 생깁니다. 인체는 음식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분해를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인체가 쓰는 화폐로 바꾸거든요. 저희가 쓰는 달러가 바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의 한 단위입니다. 이렇게 인체가 거래를 할 때, 에너지를 쓸 때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이죠. 피를 돌아다니면 혈당이 되는 겁니다. 피혈자를 써서 이게 끈적끈적한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는데, 인슐린은 바로 이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는, 높아져 있으면 낮추고, 그래서 끈적거리는 혈당을 낮춰야지 이렇게 피가 막혀서 순환이 잘 되게 돕거든요.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예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담당하고, 그런 호르몬은 바로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된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췌장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께 큰 기능을 소개하자면 당연히 첫 번째 소화 기능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생로병사. 그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첫 번째 장치는 당연히 호흡이겠죠? 호흡을 통해서 이제 자연 속에 떠도는 산소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이죠. 그런데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장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음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먹는 행위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게 될 텐데요. 소화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인간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소화된 음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그러면서 저희 인체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계속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췌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췌장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했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급성 췌장염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급성, acute 이란 뜻이고, 췌장이란 말은 pancreas라고 하는 건데요. 염증이란 말은 말 어미의 itis, inflammation을 itis라고 하거든요. 맨 끝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cute pancreatitis라고 하면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의학 진단이 되는 것이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상관없이 저희 의사들이 진단을 낼 때는 한국에 있다면 한글로 적고 괄호 쳐서 영어로 이렇게 진단명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acute pancreatitis라고 하는 게 급성 췌장염이라는 뜻이고요. 자, 급성 췌장염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소화를 시키는 이 이자액, 췌장에서 분비되는 이 이자액은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죠. 강산의 요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질이라든지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같은 이렇게 굉장히 고분자 물질들은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분해를 시킬 때는 강산이 필요합니다. 쪼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담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평소에는 이 췌장 안에서 적절하게 담관을 타고 췌장 그 췌관을 타고 담관과 함께 이렇게 소장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이자액이 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때 췌관을 타지 않고 췌장 밖으로 흘러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췌장과 그 주위 둘러싼 조직을 녹여버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자액, 소화액 자체는 전부 다 강산입니다.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주변 조직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녹여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녹여버리는 이 췌장, 이 이자액이 이렇게 나오는 순간 바로 이 강산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자가소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내 몸이 만들어낸 이 이자액이 스스로를 녹여버리는 거죠. 이자액 자체가 췌장 자체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가소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화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서 소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 췌장이랑 그 주변 조직을 녹여버리는 것,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것, 췌장 자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을 바로 췌장염. 근데 이것이 급성으로 일어났으니까 급성 췌장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도 의대 다닐 때 이제 응급실 이렇게 인턴 돌 때 봤던 장면 중 하나, 급성 췌장염은 정말 내과적으로 분류했을 때, 그리고 응급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내과적 질환입니다. 자, 심근경색으로 들어오셔서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생명이 돌아가세요. 이거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 바로 급성 췌장염입니다. 거의 정말로 한 10% 정도는, 10에서 15% 정도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fatal한 질병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셨다가 한번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잘 알아두셨다가 꼭 바로 응급실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증 자체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냐면, 굉장히 이 상복부, 여기 명치 쪽이라고 하죠. 이 상복부에 굉장히 통증이 생깁니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통증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아요. 식욕부진이 일어나겠죠. 열도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급성으로 지금 염증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구역질도 나고 토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걸 알아두셔야 될 건 통증의 양상입니다. 이 상복부 쪽, 저희가 epigastric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위쪽입니다. 위를 stomach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astric이라고 하는데, 이 epi라는 말은 위쪽이라는 소리거든요. epigastric 하면 이 위의 위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흔히 명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치에서 통증이 생기는데 굉장히 아픈데, 통증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이 창을 이렇게 꽂은 것처럼, 포크나 창을 관통한 것처럼, 이걸 관통하는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 통증이 등 뒤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췌장이 가지는 통증의 양상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만들 이렇게 담낭염, 그러니까 콜레시스타이티스가 하는데, 담낭염이라든지 다른 통증들, 그리고 또 맹장염, 각자 부위도 다르고 통증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복부에 생기는 통증들은요. 기관마다. 그러니까 췌장에 대해서는 관통하는 통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pigastric area에서 등 뒤까지 관통하는 정도의 그런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췌장염의 특징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음식을 먹은 뒤에 그리고 바로 음식 먹고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져.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야 되겠죠. 음식을 먹었으니 분해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췌장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액이 분비돼야 되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면 계속 소화액이 셀 텐데 계속 소화액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더 생기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더 통증이 심해지고 누워도 또 마찬가지죠. 중력의 영향으로 제대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위에 머물러 있는 폴링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갇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욱 통증이 극심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토도 나고 오심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열이 나고 그럼 재빠르게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응급실에 펼쳐지는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응급실 의사가 여러분들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응급실 의사가 이렇게 history taking이라고 문진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physical exam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복부를 만져보고 할 텐데 결국 췌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응급실 의사는 즉각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수액을 달 겁니다. 수액을 달고 그리고 금식을 하게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입원장을 올려서 바로 입원실에 올리겠죠. 바로 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급성 췌장염은 적어도 한 3, 4일, 적어도인데 3, 4일로 퇴원은 좀 그렇고 보통 제가 봤던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입원을 하시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일단 췌장을 안정시켜야 돼요. 금식을 한다는 자체는 더 이상 소화할 음식이 없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니까 소화액이 분비될 일이 없네. 그러니까 췌장을 달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분을 뭘로 보충을 하죠? 수액으로요. 수액이나 이런 걸로 포도당을 맞으면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수액을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탈수가 오지 말라고. 영양분도 함께 주지만 탈수도 오면 안 되거든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경우 중에서 이제 또 탈수가 있는데 탈수가 오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수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기관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 그것도 예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식이고요. 그래서 췌장을 달래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수액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진통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췌장염, 췌장에 생기는 고통은 엄청납니다. 기관들 중에서도 가히 탑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진통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좋은 걸 써서 그리고 잘 써서 통증을 매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해를 하세요.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겨우 수액 하나 맞냐? 수액 하나 맞고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잡아두냐? 그리고 병원비를 이렇게 차지하냐? 라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러다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수액을 맞다 보면 대부분 환자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배가 고프다. 그럼 이때가 신호가 온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주치의가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미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미음부터 그다음에 죽, 그다음에 나중에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 후에 음식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전으로 해서 일주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하루 이틀 해서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급성 췌장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급성 췌장염의 전반적인 픽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 안 드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데? 라는 걸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려고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급성 췌장염에 한해서입니다. 바로 담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췌장을 얘기하면 결국 나중에는 간과 담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소화에 관련된 기관이거든요. 이게 해부학적인 약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도 띄워드리고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소화기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갈 텐데 소장으로 이어지는 소장의 이 두 번째 부위가 있습니다. Second part of the small intestine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장의 두 번째 부위에 이 췌장의 머리 부위와 그리고 담낭에서 내려오는 담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소장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부위에서 이제 소화액들이 들어가는 거죠. 소화액들이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잘게 부서지고 분자 단위로 분해되면서 영양소 흡수가 이제 소장도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영양소가 흡수가 되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소장의 이런 부위에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췌장에 이거 담낭에 돌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담석이라고 하는데 담석이 생기면 담석이 이 관을 막겠죠. 막아버리면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어야 될 곳이 막히는 겁니다. 막히죠? 소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힌 겁니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돌이 막아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소화액이 분비될 곳이 없으니까 이 소화액이 돌다가 그리고 자가소화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담석을 관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담석은 대부분 칼슘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설명드릴 테지만 담석은 크게 40대의 여성, 그러면서 약간 비만이시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그런 분들이 담석에 잘 걸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라서 그런 거고, 그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염을 이루는 칼슘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칼슘 보충제를 과하게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내 피 속에 칼슘이 많은 상태, 즉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까 칼슘과 연결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질이 높은 거예요, 피 속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담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담석이 생기면 담석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 담석이 생겨서 그에 대한 첫 번째 결과로서 담낭염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하는 그 담낭염도 생기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췌장염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순환이 막히게 되면 그 부위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염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담낭염 그리고 췌장염 둘 다 급성으로 생기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술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술 좋아하시죠. 근데 저희 미주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제 이렇게 대리운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실 일이 별로 없는데 한국 분들이라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응급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게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술 때문에 술이 급성적으로 일어나서 술이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췌장염을 일으키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술 자체가 췌장염을 일으킨다고는 확실히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가면 더욱 술이 영향을 많이 끼치죠. 급성 췌장염 역시도 두 번째 원인에 꼽힐 정도로 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방 혈증,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이렇게 췌장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칼슘 혈증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담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indirect든지 direct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외과 병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수술장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절단해서 보냅니다. 환자가 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잘라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아니면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총상이라든지 복부에 굉장히 심각한 외상이 있으면 그 복부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상에서 바로 괴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괴사가 되면 죽은 조직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은 조직을 빨리 떼내지 않으면 바로 나머지 살아있는 주변 조직도 같이 죽기 때문에 빨리 떼내야 되는 겁니다. 환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부에 왜 강한 충격이 전해지는 교통사고라든지 복부 총상이라든지 복부에 굉장히 심각한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복부에 이제 이 일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심각하게 하나 떼지는 경우가 바로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떼내기 전에 왜 떼냈는지 보면은 대부분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췌장에 심각한 췌장염 이상이 급격하게 진행돼서 괴사가 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췌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외상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감염 때문에 생기기도 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바로 급성 췌장염을 만듭니다. 자, 또 이어서 그러면 이 급성 췌장염이 이어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급성체장염이 생기면 합병증들도 일어나죠. 합병증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한정해서 얘기 드리자면 알코올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급성체장염이 일어났다 하면 첫 번째 의사들은 먼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급성심부전을 조심해야 돼요. 알코올성 어큐 팬크레아타이티스는요, 급성 심부전하고 영향이 있어요. 핍뇨,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핍뇨성 심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은 오늘 영상과 좀 동떨어진 거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건 생략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핍뇨가 일어나는 급성 심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인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담독의 질환 또는 음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지혈증도 있고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중에 술이 큰 영향을 끼치는 급성체장염이라면 심부전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성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췌장 가성낭종이라고 한글로는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pancreatic pseudocyst라고 합니다. pseudo라는 말이 바로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fake라는 소리죠. 진짜 낭종, 이렇게 cyst라고 하면 이렇게 물주머니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여러 가지는 물혹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물혹. 기관들은 물혹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상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물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팬크리아스, 췌장에도 물혹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물혹이라기보다는 급성췌장염으로 인한 complication, 합병증의 일환으로서 가짜 물혹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급성췌장염이 생긴 이후에, 치료 이후에, 대부분 퇴원 이후에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주에서 한 4주, 그러니까 일주에서 한 달 사이에 주로 많이 생겨요. 다 생기는 건 아니고, 급성췌장염을 앓았던 사람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 외과병리에서 보면 이 가성낭종도 하나의 큰 이렇게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합병증이라고 해서 이걸 다 떼내느냐, 수술적으로 응급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가성낭종들이 크기가 5cm 미만입니다. 5cm. 각 부위마다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 인디케이션의 분류가 있는데, 인디케이션에 적합한 그런 센티미터, 그 크기가 다,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기관마다. 이 가성낭종 같은 경우는 한 5cm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5cm가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뭐 피가 찼거나 아니면 거기 염증이 생겨서 염증심에서 퍼스, 뭐라고 하죠? 고름이 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합니다. 괜히 수술을 해서 그 위험이 더 크니까요. 수술은 굉장히 떼내야 되는 거니까 수술은 항상 리스크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수술 자체를 하는 거에 advantage, 그러니까 이득보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주로 그런 기준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농양이 있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파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 낭종이 5cm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면 추적 관찰로 충분하다. 놔둡니다.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이 생긴다면 즉각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흉수가 찰 수도 있고, 복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컴플리케이션이니까,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첫 번째 신부전, 두 번째 가성낭종.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급성췌장염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급성췌장염은 주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원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주로. 첫 번째는 담석이고, 담석이 왜 생기느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중성지방이 너무 피에 높다든지 이러면 담석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 되세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몸무게 관리하셔야 되고, 40대 여성, 그리고 비만인 여성, 그리고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여성, 칼슘 수치가 높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담석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담낭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과음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음주는 도움이 되죠. 이런 걸 French paradox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음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와인을 한 잔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그러니까 삼겹살이 굉장히 지방질이 높죠. 고지질을 띠고 있는 음식에다가
과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음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이에요. 우리나라 식문화가 좋지만 너무 과하면 분명히 이런 식단들 자체가 서양형 지방, 서양형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중에서 특히 소화에 관련된 팬크리아스, 췌장에 관련된 질환이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급성이든 만성이든 그리고 암이든 췌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하고요. 다음 시간엔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은혜로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